이 영화는 실화를 각색한 작품으로 에릭 리델이라는 용감한 자유투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에릭이 1924년 올림픽 400인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야기가 내레이션으로 나옵니다. 다양한 미국 브랜드로부터 스포츠 경력을 연장하라는 수많은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에릭은 올림픽 직후 고향으로 돌아와 외국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선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그는 소울메이트이자 간호사인 플로렌스 맥킨지먼 무게니와 결혼했습니다. 그 후 액은 중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영중 대학에서 화, 영어, 심지어 체육까지 가르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가난한 지역사회에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 중국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본과의 전쟁은 전차 전국으로 확산되어 중국인에게 많은 불행을 안겨줬습니다. 어느 날 에릭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에 가는데 학생 중 한 명이 수업에 지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창밖에서 배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학교를 향해 달려가는 결석자를 발견했다. 갑자기 여러 대의 전투기가 하늘에서 나타나 학교 근처에 폭탄을 투하하고 밖에 있던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에릭을 파괴합니다.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너무 위험해져서 영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중국을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이신한 플로렌스와 두 딸은 즉시 캐나다로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에릭은 중국에 남아있다. 대신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샤오샨 시골 선교부에서 일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플로렌스는 에릭의 비서이자 좋은 친구인 슈에게 남편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플로렌스와 아이들은 배를 타고 출발한다. 잠시 후 에릭과 슈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일본 제국군이 그의 거주지를 약탈하고 점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그 광경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힘과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집이 살 수 없게 되자 에릭은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로 향하는데 그곳은 보호소로 바뀌었습니다. 보급품을 가득 실은 트럭 샤슈 안에 있는 병원에 도착하기로 결심한 그들은 일본군이 검문소 근처에서 엄격하게 여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국경 검문소를 발견하고 에릭과 그의 팀은 경비병들에 의해 저지되고 그들의 존재를 정당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에릭은 올림픽 400m 경주의 승리를 강조하는 자신의 사진이 첫 페이지에 실린 오래된 신문을 그들에게 선물합니다. 경비원은 흥미를 느끼고 에릭이 중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그가 학교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얼마 후 마침내 병원에 도착하여 모든 물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포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일본이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릭이 결혼식 주례를 하는 동안 일본 제국군이 교회에 들이닥쳐 결혼식을 반의한다. 에릭은 모든 결혼식 참석자 이 기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신 수용소로 끌려가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일제의 지도자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분리되는 그룹으로 조직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날 밤 경비병들은 에릭을 깨워서 그를 제국군 사령관에게 데려갑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올림픽 업적에 대해 들었던 것처럼 맥과 경주하여 그를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다른 죄수들보다 특별한 보살핌을 받으며 더 좋은 음식을 제공받게 되지만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동료 죄수들과 나눠 먹게 된다. 한편 슈와 아이샤오가 찾아와선다. 실종된 에릭을 찾아 마침내 그를 돕기 위해 그가 갇혀있는 캠프를 찾는다. 두 사람은 수용소 내부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합니다. 어느 날 에릭은 밖에서 아이들에게 화학을 가르치는 동안 아이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랍게도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슈는 에릭을 위한 물품이 가득 담긴 가방을 탑 아래에 숨겼고 그는 그날 밤늦게 밖으로 몰래 빠져나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안으로 가져와 동료 수감자들 앞에서 열었습니다. 그들은 수용소 내부에서 제한되는 많은 품목과 함께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보고 놀랐습니다. 다음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다음 장면에서는 에릭이 경주를 벌이는 날입니다. 지휘관이 마침내 등장하여 모두가 그를 격려하지만 에릭이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그에게 제공된 특별 식사를 전혀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극도로 허약하고 영양 부족입니다. 경주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에릭이 선두를 차지하지만 허약한 몸 때문에 달리다가 넘어지고 넘어져 경주에서 패한다. 갑자기 에릭의 동료 중 한 명인 데이비드가 그를 대신해 그가 배고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사령관과 다른 경비병들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하며 에릭에게 그들이 제공한 음식을 먹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진실을 발견한 후 사령관은 격노하여 에릭은 데이비드와 함께 폭행을 당하고 처벌로 며칠 동안 구금된 격리실로 끌려갑니다. 어느 날 밤에 신발이 캠프에 몰래 들어와 에릭에게 다가가 음식과 물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구덩이에서 자신의 옆에서 굶주리고 있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다윗을 보고 자신의 음식도 그에게 바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일본인이 그를 처형하려고 계획했을 수도 있으므로 에릭이 수용소에서 탈출하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에릭은 자신의 사람들을 버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의지한다고 말하며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며칠 후 두 죄수는 결국 격리실에서 풀려나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에릭의 고혼과 목내에서 강렬한 육체 노동을 수행하도록 배정되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그는 쉴드와 몰래 만나 대화를 나눈다. 후자는 계속되는 전쟁에서 일본의 불순한 성과로 인해 수용소에 대한 식량 공급이 중단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에릭에게 가 목내 연락처 중 일부와 거래를 했다고 알립니다. 이 합의에 따라 교도관은 매달 2번씩 정기 울타리를 까야 어린 꼬마 샤오가 수용소에 침투하여 일부 수상한 교도관과 에릭, 죄수들에게 식량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샤오는 몰래 수용소에 잠입하여 굶주린 죄수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담긴 가방을 배달했지만 다음 날 데이비드가 일부 간수들에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 밖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에 그는 슈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캠프에서 탈출하기 위해 도움을 구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슈아디어는 인간 배설물용 용기를 사용하여 데이비드를 외수출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계획은 성공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데이비드는 아무 문제 없이 탈출하고 수용소 내의 군대는 그의 실종에 대해 격노한다. 그는 탈출했다. 그래, 그는 탈출했다. 지휘관의 좌절감은 데이비드의 탈출에 대해 모든 수감자들을 신문하면서 최고조에 달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죄수 중 한 명인 유유를 붙잡아 독방에 가둬 처벌의 위협으로 인해 누군가가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용소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에릭의 건강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는 잦은 코피를 흘리기 시작하는데 이는 그의 신체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길고 가혹한 감금 끝에 마침내 풀려난 휴는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는 폐렴으로 인해 치료가 시급히 필요하고 다른 수감자들은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수감자 중 한 명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휴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그와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캠프 내에서 필요한 의료 물품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해결책이 절실한 에릭은 대담한 계획을 세운다. 그는 제국군 사령관 소령에게 다가가 이기면 진영 내부의 누구라도 불러 필요한 의료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조건으로 경주에 도전합니다. 메이저는 처음에는 제안을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에릭의 약하고 연약한 몸 때문에 쉽게 경주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주말까지 훈련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에릭은 지체 없이 자신의 연약한 몸을 한계까지 훈련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죄수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주에서 이기기로 결심합니다. 경주의 날이 다가왔지만 다른 수감자들은 자신의 방을 떠나 경기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에릭의 승리를 기원하며 희망찬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그에게 닿기를 바라며 경주가 시작되고 모두가 숨을 멈추다 긴장된 상태에서 에릭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천천히 시작하지만 점차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는 계명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작동시키려는 것을 알고 즉시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합니다. 좌우가 올라가는 동안 경비원은 죄수 숙소로 달려가 에릭에게 경고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죄수들은 미친 듯이 전기 울타리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칩니다. 슬프게도 사칸 사령관이 울타리를 재활성화하고 첼를 감전사시키고 모두 앞에서 그를 죽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내가 쏘는 사령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일본 제국군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농안자가 울타리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용소에서 조용한 며칠이 지나고 치료가 부족하여 마푸누에가 침대에서 사망합니다. 에릭은 힘을 모아 임신한 아내 캐서린에게 알리고 캐서린은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손실의 무게가 캠프에 무겁게 걸려 있습니다. 다음 날 에릭은 크리스마스까지 집에 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놨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명 소령에게 캐서린을 대신 보내달라고 설득하고 그녀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캐서린을 대신 보내달라고 설득합니다. 어느 날 에릭은 수용소 안에서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보여준 용기와 용기로 인해 적절한 매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그의 무덤에서 경의를 표하고 수도 캠프를 방문하여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영화는 에릭이 죽은 지 5개월 만에 끝난다. 포로들은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했다는 안도적인 소식을 듣고 수용소에서 자유로워진다. 이와 같은 더 많은 동영상을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고 좋아요를 남겨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